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한국의 금강산 이야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금강산 하면 보통 신라시대 불국토사상 이런 걸 떠올리시는데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룰 내용은 그게 아니라 화엄경에 나오는 단무갈보살이 머물렀다는 바로 그 금강산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꽤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용수보살의 바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불교 전파 경로에 대한 새로운 시각, 또 가야 유물 분석, 심지어는 그 역사 해석 프로젝트 관련 내용까지 정말 폭넓죠. 네, 상당히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죠. 오늘은 이 자료들 속에서 그 핵심 주장들, 또 때로는 좀 상반되는 관점까지 한번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그 용수보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승경전을 바다 용궁에서 가져왔다는 거, 이거 다들 아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 자료에서는 그 바다가 진짜 우리가 아는 그 바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바다가 아니고요? 그럼 뭔가요? 그러니까 당시 동쪽 지역, 어쩌면 지금의 금강살이 있는 그쪽을 가리키는 뭐랄까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동쪽 지역이요? 고대 문헌에 나오는 군자국 이런 거랑 연결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용례들이 있거든요. 동쪽의 어떤 이상적인 곳을 지칭하는 만약에 이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면 대승불교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나 경전 일부가 인도 바깥, 그러니까 바로 이 동쪽 지역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와, 거기서 시작됐을 수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까지도 열어두는 해석인 거죠. 이야, 이거 정말 대승불교의 뿌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그럼 단순한 경전 해석을 넘어서 불교가 퍼져나간 경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 하버드대 루이스 랭커스터 교수 연구요. 아, 네. 랭커스터 교수. 이분은 불교 전파가 그 육상 실크로드만이 아니라 해상 루트로도 굉장히 활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해상 루트요? 네, 특히 재미있는 게 그 관세음보살 같은 보살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여성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현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점점 더 자비로운 어머니상처럼. 그걸 해상 전파의 증거 중 하나로 봤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바다를 통해 교류하던 문화들의 어떤 포용성이나 모성 같은 가치가 불교랑 만나면서 나타난 현상 아니냐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해상 교류가 불상 이미지에도 영향을 줬다. 허황옥설화 같은 거랑 연결하면 더 흥미롭겠는데요? 맞습니다. 고대 인도랑 한반도 사이에 해상 교류가 있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죠. 이런 텍스트 해석이나 전파 경로 외에도 자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물증 같은 걸 제시하려고 하던데요. 그 가야 유물 이야기가 좀 독특했어요. 소실한 시루요. 네, 그거요. 가야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솥하고 시루, 이 두 유물에 주목을 하는데요. 그게 왜 불교랑 연결이 되죠? 이게 물과 불을 이용해서 증기를 만들잖아요. 위아래로 순환하는 구조. 자료에서는 이걸 불교의 윤회 사상하고 연결하거나 아니면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동아시아 고유의 어떤 순환적인 우주관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 순환의 원리. 네, 금산사나 법주사 같은 미륵신앙 사찰에서도 비슷한 원리의 유물이나 구조가 보인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요. 그런데 중국의 특정 역사 해석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게 금강산이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아, 네. 이 부분은 자료의 주장을 좀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 특정 프로젝트 논의 과정에서 고대 중국 황제가 동쪽으로 와서 단군이랑 연결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황제랑 당군이요? 네. 자료의 시각은 뭐냐면 만약 그런 연결고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역사적 맥락에서 가능성이 있다면 고대 한반도가 외부에서 봤을 때 군자국 같은 중요한 문명적 위상을 가졌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래서 그게 금강산이 화엄경속 성지였을 수 있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네, 그런 맥락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고 논쟁적인 해석이고요. 심지어 자료 중에는 그 산스크리트어 분석을 통해서 석가모니가 단군족이었다. 이런 특정 학자의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긴 했습니다. 호호, 정말 다양한 주장들이 엮여 있네요.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금강산이 화엄경에 나오는 바로 그 성지일 수 있다. 이 주장은 첫째, 용수보살 이야기 속 바다가 동쪽 지역을 의미할 수 있다는 재해석. 네, 그리고 둘째는 불상이 여성화되는 현상을 통해서 본 해상 전파의 가능성. 셋째는
가야 유물, 솥과 시로에서 발견되는 어떤 순환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논쟁적이긴 하지만 특정 역사 해석 프로젝트에서 보이는 단군과 황제의 연결 시도 같은 것들, 이런 여러 근거들을 엮어서 만들어진 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가모니가 단군족이었다는 특정 학자 주장도 자료에 있었고요. 네, 확실히 기존의 어떤 불교사나 고대사에 대한 통념에 좀 질문을 던지는 그런 논의들이네요. 그렇죠. 뭐랄까 역사를 좀 더 넓고 유연하게 볼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 같아요. 물론 각각의 근거들은 더 깊은 연구랑 검증이 필요하겠지만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통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지적인 탐함의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만약 오늘 우리가 다룬 이런 주장들처럼 대승불교의 형성에 한반도 지역의 고유한 사상이나 문화가 영향을 주었다면 그럼 불교가 들어오기 전 한반도에는 과연 어떤 독자적인 정신문화가 있었을까요? 뭐 자료에서 언급된 회암사 관련 논의처럼요. 그리고 그 문화가 구체적으로 대승불교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이건 정말 동아시아 정신사의 뿌리를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